네, 우리 자 이어서 계속 그 이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사택 유지비 이론 정리했고, 조세 세금에 대한 이론 정리까지 했고, 이어서 이어서 125페이지 공과금 우리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과금 우리 세금은 앞에서 다 했고요. 뭐 취득세다, 뭐 재산 보유세, 보유 단계의 세금이 재산세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이제 공과금이라고 볼게요. 그럼 공과금은 뭐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에 따라 강제로 부과하는 거를 우리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공과금 많이 내면서 살죠. 자, 공과금. 그럼 1번 원칙적으로 여러분 공과금은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자, 법에 따라 뭐 나라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라고 하는 거니까 법에 따라 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우리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고 송금으로 인정받고 법인 그 지급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송금으로 인정받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여러 가지 공과금은 종류가 되게 많을 텐데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만 이제 종류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교통 유발 부담금, 니은 폐기물 처리 부담금, 디귿 토지 개발 부담금 뭐 이렇게 있는데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고 공과금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사실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하기는 한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기업 교통 유발 부담금은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도시가 있는데 도시 안에 뭐 마트가 들어온다고 해봐요. 마트가 들어오면은 뭐 지역 상권 뭐 여러 가지 뭐 고려할 게 많죠. 하지만 또 중요한 점이 뭐예요? 되게 많이 거기 찾아올 거니까 교통 차를 끄고 많이 거기 올 거 아니야. 그 주변으로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교통 체증이 되게 많이 유발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뭐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도 측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인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그래 거기에 대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돈을 내면서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뭐 교통 그 개편하는데 체계에 대해서 개편하는데 도움이 되라 뭐 이런 거예요. 돈 내라 이 말이야. 교통 유발, 교통 체증 유발했으니까 돈 내라 뭐 이런 거고. 니은은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일괄적으로 뭐 분리수거라던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뭐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어떤 규정에 따라서 몇 리터까지 어떻게 하고 뭐 환경적으로 어떻게 잘 처리하고 그런 걸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고 토지 개발 부담금은 송금으로 인정되는데 특징이 뭐예요? 즉시 송금이 아니고 토지의 취득원가에 더해지고 차후에 토지가 여러분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니까 감가상각화되면서 비용화될 수는 없을 거고 차후에 먼 미래에 토지가 처분될 때 그때 송금될 거다 이 말이야. 동일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송금이든 지금은 자산으로 만들어 뒀다가 미래에 송금이 되든 둘 다 공통점은 송금이다. 송금으로 인정되냐 안 되냐라고 차이를 보자면은 둘 다 되는 거잖아.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랑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공통점은 결국은 비용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2번 예외 중요하죠. 자,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과금이 있대요. 그거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보자마자 우리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을 해주면 돼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리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 그 뭐 배당 뭐 그 상여 뭐 이런 게 들어갈 여지는 없고 그냥 이 법인 입장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인 거야.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을 합니다. 어떤 거 있나 볼게요. 기억 임의 출연금 말 그대로 임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공과금이라고 해서 얘가 법인에서 돈을 냈는데 이거는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 강제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강제라고 표현이 됐는데 임의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도 강제성이 없이 이 법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임의로 그냥 출연 어디 돈을 냈다는 거죠. 돈을 낸 경우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니은 폐수 배출 부담금인데 요거는 송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디귿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고 자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아까 전에 송금 인정되는 데서 폐기물이라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폐수 배출 부담금. 요거 이름이 되게 비슷하고 개념이 봤을 때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요 둘은 따로 외워줘야 돼. 비교해서. 폐기물은 통금으로 인정돼요. 폐수는 인정되지 않아요.
자, 폐수 배출 부담금은 어떨 때 내는 거냐 하면은 자, 어떤 사업자가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한대. 걸린 거야. 그걸 그때 제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충분히 정화를 하고 어떤 처리 시설을 갖추고 버려야 되는데 이 수질 오염하는 거를 배출하다가 걸리거나 그런 경우에 요거 제재를 위해서 수질 오염 물질을 여러분 뭐 강이 되는데 배출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정화 시설을 충분히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나 혹은 뭔가 미흡하거나 시설이 그때 그거를 그 뭐 관청이나 이런 데서 확인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기준을 넘어섰거나 버릴 수 있는 기준이 일부 있는데 정화 어떤 기준 충분히 정화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해져 있는 양을 넘어서거나 뭐 이런 거 때 이렇게 할 때 제재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폐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장에서 뭐 옛날에 여러분 무슨 페놀 막 방류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적발했을 때 뭐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고 해서 명칭을 이런 걸 쓰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약간 감성을 실어야 잘 외워지니까 폐수는 뭐 그렇게 뭐 나쁘게 몰래 밤에 비 오는 날 뭐 비 오는 날 밤에 공장에서 몰래 버리다가 물 폐수 방류하다가 걸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외우기 좋아요. 폐기 물도 있고 폐수도 있어. 폐기 물은 정당한 그런 거에 대한 그 몇 톤인지 재가지고 내는 그런 루틴한 거니까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고 폐수 배출 부담금은 어떤 잘못에 대한 제재니까 폐수 물 몰래 버리는 거 생각하라고. 자, 반대로 기억하시면 틀려요. 알았죠? 폐수 비 오는 날 밤에 몰래 방류했다 공장에서 물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우기 좋게. 자, 그리고 디귿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자, 요것도 제목만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법의 기준이 있대요.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 뭐 사업장에 대해서 몇 퍼센트 몇 명 이상은 장애인 고용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달하게 고용했을 때 이 사업주한테 이것도 제재야. 예를 들면 이 사업장은 이 법인은 이 법에 따랐으면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법 기준에 의하면은 50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10명밖에 고용하지 않았대요. 그 경우에는 뭐 차후에 또 하세요라고 이제 계도하고 하겠지만 그러면 기준에 40명이 모자르죠. 모자른 만큼에 대해서 요걸 내는 거야. 법인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걸 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여러분? 장애인 고용률 법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해서 채용했을 때의 제재라는 거야. 이게 둘 다 제재라는 측면이 중요하죠. 폐수 배출 부담금도 이게 나라나 혹은 이제 지자체에서 가하는 제재예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이거는 원래 고용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미달하게 고용했을 때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냐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재 차원에서 내는 거야. 벌금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니은 디귿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송금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됐죠? 여러분 요 정도만 암기하고 계셔도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접근되니까 이렇게 공과금은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벌금 혹은 과료, 과태료. 우리가 벌금, 과태료. 우리도 요것도 살다 보면은 이제 가끔 낼 일이 생기죠. 뭐 가능하면 안 내고 싶지만 우리도 뭐 주차 위반한다던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피치 못하게 한 번씩 이렇게 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법인도 벌금을 내거나 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여러분 나뉘어져. 요것도 뭐 꽤 이제 주의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두 개. 비교. 항상 이런 건 비교죠. 자, 1번. 송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거는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은 이 법인이 기본적으로 사계약 내가 어떤 특정 다른 사람과 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좀 그 이행이 좀 늦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조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언제까지 뭘 주기로 했는데 늦어졌어. 내가 미안하니까 규정이 있는 거야. 언제까지 뭘 하지 않으면은 뭘 돈을 이자를 더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여러분 이 나라를 대상으로 뭔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 나라가 정해놓은 혹은 지자체가 어떤 정해놓은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뭔가 계약상 약속을 못 지켜서 돈을 더 내게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돈을 누구한테 더 줬냐? 그래, 네가 네 책임질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돈을 지급했다면은 그거는 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태도예요. 그지?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니까. 자, 볼게요. 기억.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 상금. 여러분 지체는 늦어진다는 거예요. 지연됐다 이런 뜻이죠. 지체됐다, 지연됐다, 늦어졌다라는 뜻이죠. 니은 철도 화차 사용료 미납액 연체이자. 여러분 연체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뭐 도서 대여점 이런 거 있었어. 만화책 대여점, 비디오 대여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재밌게 보고 반납 기한이 있는데 그게 늦어지면 연체 내야 돼. 연체금을 연체료 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죠. 그것도 나랑 계약을 한 건데 내가 그걸 이행 안 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반납해야 된다는 이행을.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자, 디귿 이것도 뭐다 다 핵심은 연체야. 리을도 사용료 납부지연 연체야. 국유지 뭐 쓰기로 했고 뭐 나라하고 이거는 나라하고 계약했다고 해서 그걸 법 위반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나라도 하나의 그냥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했는데 이 법인이 국유지 사용하고 언제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자금 여력이 없어가지고 좀 늦었대. 연체료도 추가로 냈대요. 그죠? 그건 법 위반한 건 아니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미음도 봐. 전기요금 늦어가지고 연체 가산금을 냈대요 법인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페널티가 됐다는 거야 얘한테. 그러니까 나라 세금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세법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용어를 잘 외우셔야 돼요. 지체,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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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늦어졌다는 거죠. 그죠? 지연되거나 늦어졌는데 그거는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파란 것들은 송금 인정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금이 좀 자금 여력이 안 돼서 늦어진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송금 인정 안 되는 경우는 뭐예요? 자, 법이나 요 규칙 같은 걸 위반한 거예요. 벌칙을 줘야겠다는 거야. 세법이 제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벌금 이런 걸 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당연히 제재가 돼요. 법인한테. 하지만 세법적으로 한 번 더 그런 일 하지 마 이놈아. 네가 만약에 그런 잘못을 해서 법 위반을 해서 잘못을 해서 벌금을 뭔가 냈다면은 나는 당연히 벌금 그 자체로도 제재고 나는 그 낸 벌금을 송금으로도 봐주지 않을 거야. 2차 제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기억 관세법 위반 벌금,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금, 교통규칙 위반한 거죠. 자, 교통사고. 디귿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가상금.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는 여러분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하는 건데 그거를 뭔가 그 제대로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가상금을 냈대요. 리을 최저예금 지급준비금 관련 금융회사가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과태료, 과태금. 리을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는 별로 대상이 아니겠죠? 이런 금융회사가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보통. 그죠? 자, 알아만 두자는 거예요, 정리 차원에서. 미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 자, 비읍. 국외에서 낸 벌금.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과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색칠한 걸 봐봐. 보통 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뭐 혹은 벌금, 가상금, 과태료 이런 걸 보면은 송금 인정하지 않는다.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법 위반한 거예요. 쭉 보면 당연히 특히 뭔가 봤을 때 뭐 헷갈릴 만한 게 대부분 없는데 교통사고 벌과금 이렇게 과 보면 되는데 여러분 미음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주의해야겠죠? 주의 별표. 자, 이것도 연체라는 표현만 보다 보면은 위에 다 연체였잖아. 근데 여기도 연체야. 그런데 여러분 같은 연체라도 뭐가 달라? 미음은 법에 정해놓은 거를 안 지킨 거야. 다르죠? 위에 있는 파랑이들은 뭔가 사적으로 자기가 전기요금 쓴 거. 여러분 전기요금은 여러분 세금이 아닙니다. 당연한 우리 알죠 다. 전기요금은 자기가 쓴 만큼 내는 거잖아. 그 요금이라고 하죠. 쓴 만큼 내는 거. 요금이에요.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뭐 일반적으로 전기세 하는데 안 그러잖아. 아니잖아. 전기요잖아. 전기요금이니까 미음은 무슨 법이 있어가지고 전기요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쓴 만큼 통신요금, 전기요금 내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위에 여기 파라기는. 근데 이거는 뭐다? 국민법에 따른 내야 되는 게 있다고. 예를 들면 뭐 회사에 다니면은 회사는 근로자가 반 내고 나머지 반은 이 법인이 사용자인 회사가 뭐 낸다. 뭐 이런 법이 있대요. 그 법에 따른 거를 늦게 냈대. 그때 내는 연체는 다르지. 같은 연체라도. 그냥 사적으로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 낸 거는
못 내서 추가로 낸 연체금은 그것만으로 제재한 오케이 1차 제재로 끝. 하지만 여기 2번들 빨강이들은 뭐야? 이 빨강이들은 빨간 글씨들은 법에 따른 거야. 지금 얘들은 법을 위반한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연체더라도 법에 대한 듀 법에 의한 기한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늦게 낸 거는 연체금 자체로도 제재고 2차 제재 또 한다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에 따른 거니까 한 번 더 제재해서 앞으로 절대 늦지 마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회사에. 자, 그래 요 정도 연체라는 거, 요 연체라는 거 주의하자라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시험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앞글자를 따든 어느 정도는 뭐 핵심만 키워드만 외우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면 요런 데서 실수할 수 있겠지. 연체를 체크할 때 앞에 법이 따라 있지 않은지 그걸 확인하시라고요. 자,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자, 이제 이론 정리는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공과금 다 벌금까지 다 해서 이론 정리가 끝났고 이제 예제 풀 거예요. 봅시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제주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는 삼다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요. 뭐 요즘 근데 다 물가가 올라서 다른 데도 그 싼 데는 없겠죠. 다 물가가 다 올랐지만 그 제주도는 특히 이제 또 비싼 곳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삼다수만 싸요. 자, 그래서 편의점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거는 삼다수뿐입니다. 자, 넘어가고 126페이지 보세요. 126페이지. 예제 1, 예제 2 이렇게 있는데 자, 예제 1번.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지금 이론 정리 엄청 길었죠. 지금 이론 정리 시간만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되죠. 앞에 거랑 합치면은. 그런데 어떻다? 이렇게 한번 진하게 이론 정리만 해두면은 이 항목들은 보고 판단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접대비, 대손충당은, 감가상각비처럼 이론 정리도 빡빡하고 이어서 계산 풀이도 정말 열심히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해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론 정리까지만 내 것으로 되어 있으면 보는 순간 답이 탁탁 나온다고 이거. 볼게요. 탁탁 나와야 되는데 탁탁 막히면 안 되겠죠. 볼게요. 회사의 여러분 항상 그리고 이 표현 손익계산서상 여러분 이걸 항상 잊지 마.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설명 막 했잖아요. 그 설명했던 거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상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계정이 아니고 비용 항목들 에 얘들이 있구나라는 게 지금 대전제예요. 그래야지 출발점을 잘 찾아야 우리가 정확한 정답을 낼 수 있는 거야. 이 밑에 있는 항목들을 그냥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거 보고 이걸 어떻게 세무조정해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는 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회사가 얘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야 그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세무조정을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 계정이라는 말은 당연히 IS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했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돼? 특정 그 항목을 보고 맞아 이거는 비용으로 하면 돼. 세법도 송금으로 인정해. 그럼 어때요? 그냥 놔두면 돼. 봤는데 이놈은 이 항목은 세법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송금 불산입하면 돼. 왜? 회사는 이미 얘들은 전부 다 비용 처리했거든. 됐죠? 대전제를 잊으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항목으로 비용 처리했다는 거야. 이게 다 비용입니다. 비용. 자, IS상 비용 처리했다는 거야. 600만 원이고 자, 판단만 하면 돼,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 벌과금이야. 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 벌과금. 뭐라 그랬어? 교통사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통규칙,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죠. 뭐라 그랬어? 송금불산입입니다. 법을 위반했잖아. 송금불산입 600만 원. 여러분 뭐라고? 기타 사회 유출이야. 그지? 법인 입장에서는 벌금으로 600만 원 냈다는 거에서 1차 제재. 그리고 나서 그거를 비용 처리하고 싶어서 적었는데 세법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이놈 왜 법 위반했냐? 2차 제재 송금불산입. 됐죠? 하지만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을 또 매기지는 않을 거야. 안 해도 되니까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자, 지금 걸음도 힘드시겠지만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세요. 뭐냐 하면 업무와 관련됐다고 지금 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뭐 우리 직원이
공장 출장을 가고 있었대. 지방에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 회의가 있거나 거기 확인할 게 있어서 출장 가고 있었대요. 일하러. 가다가 피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신호 위반 같은 걸 했대. 아니면 교통사고를 냈대요. 아무튼 그랬을 때 내는 거잖아. 지금 이게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업무 관련한 일을 하다가 낸 거야.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들어요. 대표이사 이놈이 주말에 차 타고 놀러 다녔대. 막 뭐 양평에 가고 신당에 놀러 다녔대요. 그러다가 사고를 냈대.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와서 출근하면서 저기 좀 사고 났는데 처리 좀 하지 라고 출근을 갔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격리부장이나 뭐 그 부장이야. 근데 어깨를 딱 잡으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네 거는 네가 사고 낸 거니까 직접 네 돈으로 고치세요. 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정의로운데 뭐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슬프게도. 그래서 회사가 몰래 회사 돈으로 하고 몰래 비용 처리한 거야. 회사 고쳐놓고. 그래놓고 비용 처리한 거지. 근데 차후에 그게 뭐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다가 내부 감사에 걸렸든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뭐 세법으로 봤든 세무조정이 아니고 뭐 세무조사를 나와서 걸렸든 봤더니 야 이거 업무하고 무관한 건데 업무하고 무관한 교통사고 벌과금을 왜 비용 처리해놨냐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만 달라져. 만약에 if 업무 무관이에요. 그리고 아까처럼 대표이사 이놈이 타다 사고 낸 거. 그럼 여러분 당연히 상여예요. 대표이사 소득세 내야지. 네가 낼 거를 대표이사가 낼 거를 법인이 낸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벌과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딱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송금물산의 기타 사유 유출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앞쪽을 봐야 돼. 업무하고 관련됐다는 표현이 여러분 이게 이중 페이크예요. 뭐냐면 공부가 덜 됐으면은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됐으니까 그래 업무하고 관련됐으니까 송금 인정해주자. 여러분 이러면 그냥 아예 틀린 거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들어보니까 내가 공부가 좀 아쉬워. 공부 양이 아쉬워. 그렇다면 이걸 보고 업무하고 관련됐다고. 야 그래 업무 하다 보면 뭐 교통사고 낼 수 있지 뭐 송금이다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알죠? 이게 첫 번째 페이크야. 교수님께서는 이걸 페이크 주시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본의 아니게 페이크가 되는 거야. 됐지? 이거 넘어왔어. 벌과금은 기본적으로 교통 규칙, 교통 법규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여기까지는 기본. 또 두 번째 페이크가 뭐다? 업무하고 관련됐다. 뭐 당연히 송금 인정 안 되는 거 아까 말했고요. 이걸 보고 나서 업무하고 무관한지 업무하고 관련돼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업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타 사유 유출해 준다는 거라고. 최소 업무하고는 관련됐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매기지 않아도 되니까 기타 사유 유출했던 거라고. 됐죠? 만약에 뭐다? 업무하고 무관하다. 아까 말했지 대표이사가 주말에 타다가 사고 냈대. 그런데 이렇게 처리했대 지금. 회사가 세금과 공과에 넣었대. 그러면 당연히 상렬하고요. 기타 사유 유출하면 안 되는 거야.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아까 이론 정리 때는 요건 없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자, 대고 넘어갑니다. 밑에 자 소득세, 납부, 지연, 가산세. 여러분 요것도 나름대로 페이크죠. 우리가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지연, 연체 이거는 여러분 좀 봐주고 싶은 느낌이 들죠. 아까 전에 그걸 앞글자 그렇게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연체, 지체, 지연 이런 것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앞에 뭘 보라고? 무조건 연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소득세.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야 법. 소득세법이 나와 있는 그런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하고 그 지급명세서 내고 납부하고 이런 걸 안 해서 지연 지연 가산세 내야 되잖아. 그거는 여러분 어때요? 법 위반한 거야 지금.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고 뭐다? 이건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이건 추가적으로 뭔가 소득세 누가 추가적으로 매길 필요는 없잖아. 그냥 이 법인이 그냥 법 위반한 거고 그 정도로 제재는 충분해. 이것도 이중 제재라고 했죠. 자, 지연돼서 내는 가산세 그 자체로 돈을 낸다는 것만으로도 추가로 세금을 낸다는 것만으로도 1차 제재. 송금 불산입해서 과표 늘려줘서 세금을 또 더 내게 해서 세법 또 제재. 그거로 됐다는 거야. 이거는 기타 사유 유출입니다. 자, 마지막에 전기요금. 말했죠. 우리는 전기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기 요금 내가 쓴 만큼 내는 거야. 전기 요금, 통신 요금은 세금이 아니야. 내가 쓴 만큼 내는 겁니다. 전기 요금 이거는 뭐야? 나랑 한국전력공사랑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쓰고 나는 그 쓴 만큼에 대한 요금을 내겠습니다라고 계약이 돼 있는 거야.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고. 뭐 국민이라면 전기를 이만큼 쓰고 이만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냥 나랑 사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쓴 만큼 요금으로 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여기서의 연체는 요금을 덜 낸 거예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해요. 됐죠? 그러니까 이 금액 40만 원은 35만 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전기 요금이고 이 5만 원은 늦어서 낸 가산금이라는 거야. 연체 가산금. 35만 원은 당연히 전기 요금 인정되고요. 공과금으로서 5만 원 요거는 뭐다? 연체돼서 한 거니까 이 5만 원 늦어가지고 원래 35만 원 내야 될 거를 늦어서 5만 원 더 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얘한테는 다음에는 일찍 내야지라는 압박으로 됐다는 1차 압박으로 된다 충분하다는 거야. 됐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예제 풀면서도 예제는 이론을 수치화해서 이론을 탄탄히 다진 역할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이론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주의해서 꼭 보셔야 돼요. 자, 사례 예제 2번 볼게요. 똑같아. 여기도 항상 봐. 앞에 여기 있다니까. 손익계산서상 비용이라는 거야. 얘들이 다 지금 대전제죠. 어떻게 처리할지 봅시다. 잡비, 그냥 잡비 이것저것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잡비 이런저런 비용들이라는 뜻이에요. 400만 원. 자,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인데 우리 다 이제 이론했던 거지. 자, 뭘 체크해야 돼요? 출자 임원은 일단 뭐다? 지분율부터 봐야지. 지분율이 만약에 1% 미만이라면 소액주주야. 그렇기 때문에 출자 임원이더라도 만약에 지분율이 1% 미만이라면 뭐하고 똑같이 봐? 비출자 임원 그리고 일반적인 직원하고 똑같이 봐서 사택 유지비를 제지하지 않잖아요. 맞지?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지분율 5%. 야, 엄청 많이 갖고 있네. 부럽다,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출자 임원인데 지분율도 1% 이상이니까 어때요? 제재해야겠지. 그지? 송금불산입 400만 원 상여. 바로 나온다니까. 공부만 돼 있으면 밑에 보세요. 300만 원. 임원이 아닌 대주주의 자택에 대한 수선비. 여러분 이거는 딱 봐도 불합리하죠. 여러분 이건 자택이야. 그러니까 사택이 아니야. 회사가 갖고 있던 거를 뭐 임원이 쓰고 이런 게 아니야. 이 봐봐. 대주주 자기 집이야. 자택. 여러분 이거 수선비를 회사가 잡비용 고쳐주고 잡비용을 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공부를 따로 정리 안 해도 이건 보자마자 부당하죠. 보기만 해도 부당해 지금 이거. 대주주 자기 집을 왜 회사 돈으로 고쳐주고 그거를 심지어 비용 처리까지 하냐고. 말도 안 되지. 송금불산이 300만 원 배당 300만 원을 주주한테 배당으로 준 거야. 그 받은 돈 300만 원으로 지가 지집 고친 거라고 이거. 그렇게 본다고 세법은. 됐어요. 자, 재산세 봅시다. 여러분 이제 나왔어. 아까 딱 보자마자 세금과 공과금 계정에 재산세 계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까 전에 취득세는 취득하는 단계의 세금이었지. 그래서 업무하고 유관하든 무관하든 뭐 전부 다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했지. 주의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후의 단계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매년 내게 되는 것들을 보유세라고 해.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 그지? 매년 내는 거라고. 그거는 뭐야? 나뉘어지죠. 업무하고 관련된 거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 뭐 종부세는 인정돼 송금으로. 하지만 업무하고 무관한 대표이사가 타고 놀려고 산 요트에 대한 재산세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요트 만약에 취득할 때 취득세 송금으로 인정돼요 안 돼요? 업무 무관 자산이니까 누가 안 된대. 된다고요. 취득원가 구성해서 된다고요. 아까 업무 무관한 것도 취득세는 된다고 했잖아. 만약에 비용 처리했다면은 송금불산입 유보한다고. 됐죠? 자, 이제 하면 돼. 재산세는 뭐다? 보유세다. 보유 단계의 세금이다. 그리고 업무 무관한 자산에 대한 거는 송금불산입한다. 바로 풀어버리면 돼. 200만 원. 업무 무관 자산이다. 어때? 송금불산입 2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됐죠? 바로 팍팍 나온다니까. 자, 부가가치세. 아까 우리 했던 거야. 내가 물건을 산 거야. 물건을 사면서 부가가치세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론 정리해서 사례 회계 처리까지 다 보여드렸죠. 많이 도움 될 거라고 했죠. 자, 그거야. 내가 물건을 사오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어요. 대변의 현금
100만 원 나오고 일단 냈으니까 얘는 VAT 선급금이라고 뭐 자산으로 이렇게 잡아뒀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읽어봐.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래. 그럼 얘는 여러분 뭐다? VAT상 불공제죠.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는 어때요, 여러분? 사세 등 사업 무관, 세금 계산서 혹은 합계표 관련한 의무 불이행 그리고 등록점 매입세 이 세 개는 뭐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고 뭐다? 법인세법도 야 너 왜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다 하지 않았냐? 법인세법에서도 송금불산입 할 거야.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줄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세 등 밑에 뭐야? 토비 대면 간 토지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리고 접대비 면세 관련 간주 임대료 얘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되지만 그게 뭔가 잘못 의무를 안 해서 제재상 그런 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상 그런 거니까 뭐 법인세법에서는 세법 뭐다 송금으로는 기본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접대비라면 당연히 한도 안에서만 인정해줄 거고, 그지?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그 항목별로 판단해서 송금으로 인정해줄게라는 판단이라고 했어. 보세요, 토지야 토지. 토지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 밑에 풀이를 볼게요. 토지 조성할 때 들어간 매입세액이야. 불공제 대상이죠. 자 법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건 아니야. 의무 불이행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 토지 관련한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취득 원가에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죠? 토지 예를 들면 뭐 1억에 샀는데 이번에 100만 원만큼 부가가치 100만 원 이게 10분의 1이니까 토지 1000만 원만큼 샀는데 100만 원만큼은 부가가치세를 냈다. 그러면 이 100만 원만큼은 어떻게 한다? 송금불산입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100만 원 여기 중요하지. 유보 플러스 유보죠. 유보화 해두면 어떻게 돼? 세법상 취득가액이 1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토지가 처분될 때 송금 산입 1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로 비용 인정받겠지. 송금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린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야. 송금불산입 100만 원 유보인데 오해하지 말라고. 이 송금불산입이라고 하는 게 뭐 만약에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했다면은 여기 이것처럼 영영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유보, 송금불산입 유보를 한다는 거는 뭐다? 일단 올해 시점으로는 자산으로 만들어 둔다. 자산은 뭐예요? 미래 비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송금불산입 유보는. 일시적으로 올해는 비용 처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이 자산이 사라질 때 감가상각이 되든 처분되든 그때 비용 처리해 드릴게요 라는 거라고. 이게 송금불산입 유보는. 됐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 이제 실제 이번 회차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 오세요. 122페이지 오세요. 이게 66회차입니다. 똑같아. 보세요. 반복된다니까.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예정.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되고 항상 yes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 했다는 거구나.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했다는 거구나. 이 말이 그냥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요 항목들이 다 비용 처리돼 있다는 거는 다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 보고 판단하라고. 세법상도 송금으로 인정하면 그냥 두면 되고 세법상은 송금으로 인정 안 해. 그럼 송금 불산입하면 되고요. 됐지? 자, 복리후생비 칸에 600만 원 있는데 1, 2, 3, 4로 볼게요. 1번. 자,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인데 똑같다고 봐봐. 출자 임원이야. 아, 그래? 사택 유지비야?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 퍼센트지를 봐야 돼요. 소액주주라면은 괜찮잖아. 1% 미만을 소액주주라고 한다고. 딱 1%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소액주주 아니죠? 1% 미만을 갖고 있어야 소액주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1%딱 갖고 있다고 나오면 그거는 소액주주 아니에요. 제재해야 돼요. 됐지? 요거 외워두셔야 돼. 혹시라도 헷갈리거든. 그냥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챙겨줘야 돼. 그냥 1% 하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딱 1%가 나오면 머릿속에 막 너무 힘들어. 1% 미만이었나? 이하였나? 이러니까 정확하게 외워두자고. 딱 1%라면 소액주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재합니다. 자, 출자 임원인데 교수님께서 너무 땡큐하게도 0.8%딱 봐도 적어. 1% 미만이야. 소액주주야. 그러니까 어때요? 제재하지 않아. 소액주주인 출자 임원 그리고 비출자 임원 그리고 직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는 인정해준다. 송금으로 인정. 1번 세무조정할 게 없어요. 2번 500만 원. 자, 교통사고 벌과금 말했지? 우리 똑같은 거 나오는 거야.
뭐 교통사고 규칙, 교통사고 법규를 위반한 거야. 송금불산의 기타 사유 유출이고 또 나오지 문제. 업무 관련 분이라고 했잖아.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속을 거예요. 아까 오히려 업무 관련 아까 그렇게 생각 많이 한다고요. 실제로 업무 관련한 거니까 그래 일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과속 좀 했나 보지. 봐주고 싶어 송금 안 된다고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됐지? 자 교통사고 벌과금은 기본적으로 보자마자 야 교통사고 법규 위반 송금 불산입이야. 업무 관련했으면은 기타 사유 유출. 업무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주말에 땡깡땡깡 놀다가 우리 막 빵빵빵 놀다가 걸린 거면 그건 당연히 상여. 놀다가 사고 내서 회사가 그거를 대신 내준 거라면 당연히 상여라고. 알겠죠? 업무 관련했다고 해서 송금인가? 인정되나? 절대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우니까 주의하세요. 자, 3번 세금과 공과금 카테고리의 취득세. 봐봐. 아까는 재산세였죠. 그지? 여러분 봐봐. 이렇게 분명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강조했습니다. 취득세, 취득 단계의 세금, 취득세는 업무 관련이 있든 없든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회계 처리를 회사가 그걸 취득 원가에 넣어놨으면은 세무조정 할 게 없다. 없잖아. 근데 지금 회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여기. 비용 처리했다는 거야, 얘를. 어떻게 한다고? 업무 유관하든 업무 무관하든 취득세는 무조건 취득 원가에 들어가서 차후에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외워야 돼요, 취득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세잖아.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취득세더라도 나중에 인정돼요, 송금으로. 그게 송금 불산을 유보하는 거예요. 됐죠? 재산세 한 번 더 말합니다. 보유 단계의 세금의 대표인 재산세. 또 뭐 있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또 자동차세. 이런 보유하고 있으면서 매년 내는 것들을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는데 이 재산세, 보유세로 재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는 업무 유관이면은 전액 송금 인정, 업무하고 무관하면은 전액 송금 불인정,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정리 꼭 해야 됩니다. 시험에 다 나온다고.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봐봐. 연체가산금. 뭔데? 어떤 연체인지 봐야 돼요. 전기요금 납부 지연. 아까 말했지.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법에 전기 쓴 만큼 돈 내라고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내가 쓴 만큼 내는 게 요금이라고 하죠. 통신요금, 전기요금. 이거는 뭐다? 나랑 한국전력공사랑 사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야. 그거를 늦어져서 내가 늦게 낸 거야. 그래서 늦게 200만 원을 추가로 연체가산금으로 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1차 제재만으로도 충분한 제재가 됐다. 그러니까 세법은 요거는 송금으로는 인정해 줄게. 2차 제재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요렇게. 여러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의가 엄청 길어지고 있지만 앞에 것까지 하면은 왜 그래? 지금 한번 길어지지만 진하게 공부해 놓으면은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요런 항목들이 요런 문항들이 효자라고 효자 효녀라고 얘들이 바로 점수 그냥 판단하고 바로 적고 시간 세이브, 점수 확보. 알겠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정리하세요. 그럼 밑에 정리 한번 볼게요. 빨리 한번 방금 말했던 거예요. 1번은 소액주주 1% 미만인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비니까 송금 인정, 세무조정 할 게 없어. 2번 업무 관련한 교통사고 벌과금이니까 송금 불산이 교통사고 벌과금 5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그리고 제가 밑에 초록색으로 한번 더 정리해놨죠. 만약에 업무 무관한 거다. 대표이사가 주말에 빵빵 놀다가 지가 사고 내놓고 그거를 회사가 낸 거다. 회사가 그 대신 내고 비용으로 회사가 계상해뒀다. 이놈 송금불산입이고 상여 대표이사 소득세 더 내. 됐죠? 업무 무관자산의 취득세는 송금불산의 취득세 300만 원 유보다. 그리고 제가 늘 계속 말한 거 이번 강의에서 주의하라. 취득세는 업무 무관 자산분에 대한 취득세더라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미래에 송금이 됩니다. 계속 말한 거예요. 재산세는 업무 무관한 거라면은 당연히 영영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송금 불산입, 재산세 얼마 기타 사유 유출 영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됐죠? 마지막에 전기요금 납부 지원 연체가산금은 송금으로 인정되니까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 세무조정 두 개 나왔네요. 2번과 3번에서 나왔죠. 교통사고 벌과금 5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과 송금 불산입 취득세 300만 원 유보. 요거 답에 적을게요. 127페이지 오세요. 127페이지 앞에 문항들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2번 항목만 빨간색으로 적으면 됩니다.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가산조정 칸에 적습니다. 뭐죠?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5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취득세 300만 원 유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길어졌지만 그만큼 여러분 그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문항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그 영상이 길지만 언제든지 여러분 이걸 완강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파이팅!